자, 이번 시간에는 소띠생과 겨울절기를 공부해 볼게요. 자, 11월 7일 입동부터 겨울절기로 들어가죠. 해월, 자월, 축월, 겨울절기죠. 자, 소띠생을 상징하는 축. 자, 2024년에 용띠해가 소띠생에게는 축진파가 되죠.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이 파괴되고, 자, 그 방식이 바뀐다는 거죠.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변경이 된다는 뜻이고요. 좋은 뜻에서는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의 자세를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잘 받아들인다면은 2025년에 뱀띠해의 삼합을 제대로 맞이하는 거죠. 소띠생의 삼합의 출발점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한 관문, 새로운 변화. 여기를 이제 축진파라고 이해하세요. 자, 그리고 소띠생에게는 여기가 어디예요? 겁재천, 천사를 마지막으로 이겨내야 되는 시간이다. 그쵸? 천살의 시기에는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거죠. 협상을 해야 되고 주변 사람과 협치를 해야 되죠. 협치. 그러면서 파괴할 건 파괴하고 자신의 어떤 질병이라든가 그동안 좀 바꾸고 싶었던 나쁜 습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파괴시키는 게 좋겠죠. 그래서 2025년에 새로운 주도권의 출발이잖아요. 이 주도권을 잘 잡기 위해서는 축진파의 시간인 용띠해, 천살의 시간인 용띠해에 버릴 건 제대로 버리자.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겨울절기를 맞이하면서 해자축으로 가죠. 자, 해자축은 소띠생에게는 물 들어오는 시간이다. 자, 물 들어오는 시간이다. 이 물이 들어올 때 해월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물이라는 걸 정보라고 보셔도 되고 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인간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물이 들어오는데 그 새로운 정보,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취사 선택을 잘 하셔야 되죠. 소띠생의 입장에서 보면 겨울절기는 방합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어떤 의미에서 좋으냐면 소띠생이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다. 대신에 이제 이 해월이 좀 예민하죠. 이 해월에 여러 가지 섞인 물, 더러운 물, 깨끗한 물이 동시에 들어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취사 선택을 잘 해야 되는 속도 시끄럽고 겉도 시끄러운 그 시간이 지나가야 되는 관문이 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는 좀 예민하지만 일단은 자기 세력을 만들어가는 그 재료가 들어온다. 물 들어오는 시간이다. 투자를 했던 사람은 그 투자에 변동이 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예민한 시간이죠. 자, 방합은 나의 세력이 된다는 뜻으로는 참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력이 되는 곳을 잘못 선택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또 거기에서 실패의 요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거는 나한테 좋은 거고 저거는 나한테 나쁜 거고 자월보다 어떤 면에서는 해월이 중요한 거죠. 해월의 그 복잡하고 시끄러운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관문이 되는 거잖아요. 시험이 되는 거예요. 시험. 자기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어떠한 길로 가기 위한 그 결정을 하기 위한 시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보는 시간이다. 내가 이쪽의 항목을 투자할 것이냐 저쪽의 항목으로 갈 것이냐의 시험대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인간관계로 펼쳐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투자의 항목이나 종목으로 결정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 노선을 자기가 어떠한 길로 갈 거냐에 혼재된 시간에서 그 섞인 시간에서 이 겨울절기 3개월이 방합을 형성하고 육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합이 형성이 되는 시간은 선별을 해내면 분명히 좋은 시간이에요. 자기의 세력을 형성할 수도 있고 향후에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원재료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특별히 2025년은 소띠생에게 사유축의 삼합의 출발점이잖아요. 삼합의 출발점은 자기 색깔을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색깔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시험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 시험을 거치는 시간이 축진파의 시간이고 소띠생에게 용띠해겠죠. 그 다음에 그 용띠에는 천살의 시간이잖아요. 천살이라는 것은 협상을 하고 논쟁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의 단점도 드러나서 내가 고쳐야 되는 그 지점이 명확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나의 장점도 분명히 드러나는 거고 그래서 나의 행동의 방향 내가 어떤 쪽으로 갈 건지가 명확해지는 거잖아요. 자, 거기에 이제 해월은 명확해지지는 않는다. 자격이 정해지지는 않지만 이 시간의 자료, 이 시간의 정보가 이 소띠생에게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시작점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 자신이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방합의 에너지가 들어올 때 잘 해야 돼요. 자, 소띠생에게 해자축은 물 들어오는 시간이다. 자, 해월에는 물이 깨끗한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자, 좋으냐 나쁘냐가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소띠생이 2025년에 뱀띠해에 삼합을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선물과도 같은 거다. 그쵸? 각자의 어떤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에 드는 선물이 올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선물이 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에 안 드는 선물일지라도 나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대단히 좋은 기회가 된다 이거죠. 즐거워서 좋다는 게 아니죠. 내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관문을, 이 시험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나의 자격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해자축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소띠생이 보낼 때 소띠생에게 해월은 시험을 보는 시간이다. 해월에 자신의 방향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자월에 명확한 결정을 못 하겠죠. 그게 이제 자월의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어떤 투자의 방향성을 해월의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되겠죠.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이 기준점을 좀 활용을 하시면 좋죠. 해자축.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자, 소띠생과 2024년이 만난다는 것은 첫 번째 축진파를 기억하셔야 되죠. 좋든 싫든 자이든 타이든 자신의 삶의 노선, 삶의 방향이 바뀐다. 자의적으로 바뀌셔도 되고 그 다음에 타의에 의해서 내 삶의 환경 조건이 바뀔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천살이라 그래. 천살. 협상하고 논쟁하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성장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세상을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젊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에 삼합이 오죠. 소띠생에게는 이 2025년이 삼합의 출발점이고 지살이잖아요. 그렇죠? 이때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제대로 출발하셔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는 2024년에 이 시험을 잘 치르셔야 돼요. 그래서 자격을 갖추셔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이게 뭐예요? 자기 몸을 다시 바꾸는 거죠.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 시간이죠.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이 판이 바뀌는 거예요. 판이 바뀌는 거예요. 이 바꾸지 않으면 이 지살 시기에 이 출발할 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주도권을 가질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띠생에게 이 용띠해는 새로운 판을 깔아야 되는 시간이다. 자, 거기에 해자축이
이 겨울절기가 소띠생에게 펼쳐진다는 것은 첫 번째 뭐예요? 방합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방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재능만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력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내가 어디에 소속되느냐, 내가 어떤 동아줄을 잡느냐, 어떤 라인을 잡느냐, 내가 누구와 결합하느냐, 연합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들과 연합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 해자축이에요. 해자축. 소띠생에게. 자, 해자축은 자격을 갖추기 위한 시험대에 드는 거예요. 사람도 골라야 되고 내가 어디에 투자할 거냐, 이런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가 선택을 해줘야 돼요. 해월은 결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해월은 필터링이란 말이에요. 필터링. 불순물도 들어올 것이고 좋은 물, 깨끗한 물도 들어올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물도 들어올 것이고 그것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월에 제대로 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해월이 예민한 거죠. 그래서 시험대에 오르는 거다. 해월은 생각이 정리가 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거,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이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월에 자신의 노선을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을 겪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정이 안 되는 시간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결정되는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자월이 되면은 방합도 되고 육합도 되네요. 그렇죠? 소띠생에게 자월은 나의 중심 생각도 정리가 되고 새로운 세력도 나에게 달라붙고, 그래서 자월의 소띠생들은 이제 보다 명확해지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관문이 어디예요? 해자축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용띠해의 해자축이 12월, 1월 달이 되면은 하나의 노선을 정하게 된다. 물론 축월이 돼서 또 2025년에 짓살이 돼서 멋있는 세력이 만들어지겠지만 용띠의 해월과 자월에 협상을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시험 문제를 잘 통과를 하셔야 돼요. 세상의 시간을 잘 보시면 진사가 뭐예요? 진사. 지망살의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2024년, 2025년이 진사의 시간이잖아요. 이 진사의 시간은 뭐예요? 사람들이 먹고 살 먹거리가 세상에 다 드러난다. 지망살이라는 것을 이 세상의 용어로 바꾼다면 사람들이 앞으로 경쟁하고 먹고 살아야 될 모든 항목들이 다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하루의 시간으로 따지면 진시사실을 보시면 10시, 11시 이때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보이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욕망이 막 들끓는 시간이다. 진사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에 우리가 막 쏠린다면은 실패할 수도 있겠죠. 진사의 시간은 그런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의 욕망이 달라붙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준비한 사람은 이 진사의 시간이 꽃을 피우고 꽃망울을 터트리는 시간이 되는 건데 그 욕망에 빠지더라. 그래서 이제 진사의 시간을 지망살이라고 해서 그러한 욕망을 조심해라 라고 옛날 책에 나온 거예요. 자, 어찌됐든 소띠생이 인묘진에서 여러 가지를 겪게 되잖아요. 거기서 겁제천을 겪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동안 해왔던 내 삶의 패턴이 어느 정도 바뀌면서 거기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너 이 정도 위치면 됐다, 멋있다 하지만 소띠생 입장에서는 이제 만족감이 그렇게 강하지 않단 말이에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질 않으니까 겁제천의 시간은 내 주도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들한테 인기가 있고 막 남들에 의해서 내가 드러나고 이런 면에서는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진짜 출발점은 뭐예요? 소띠생에게 2025년 뱀띠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뱀띠해의 삼합으로서 출발점을 제대로 갖기 위해서는 해자축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시험대를 거쳐야 된다. 소띠생이 이 해자축의 시간에서 취득하는 정보, 그 다음에 인간관계, 그 다음에 자신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치열하게 고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볼 줄 아셔야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이렇게 많구나를 경험하시면서 그 정보를 자기 거로 만드셔야 돼요. 최소한 추월이 되면은 주변의 피드백을 통해서 자신이 앞으로 나아갈 길, 그거를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2025년이 되면 자신의 주 종목, 자신의 색깔 이런 거를 보여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2024년의 용띠의 해자축을 소띠생이 제대로 보내는 시간이 되는 거죠.